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걱정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10대는 학업과 대학에 대한 걱정, 20대는 연애와 취업, 그리고 결혼에 대한 걱정, 30대는 직장 생활, 결혼 생활에서 오는 수많은 문제, 그리고 가장 큰 내 집 마련. 이제 40대는 자녀와 직장의 문제가 정점이죠. 그리고 50대 이상부터는 은퇴 후의 삶과 노후에 대한 경제적인 걱정 등 각 연령대별로 걱정과 고민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걱정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질을 떨어뜨릴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요즘 다른 사람들이 잘 사고 있는 모습을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요. SNS를 통해서요. 누구는 해외여행 가고 좋은 식당 가고 좋은 차 타는 것을 볼 때면 나 빼고는 별로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고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저는 세상에서 저만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모두 그런 고민 별로 안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정말 그들처럼 걱정 별로 하지 않고 인생 즐기며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걱정들이 나를 집어삼킬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걱정을 덜 할지, 어떻게 하면 걱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걱정을 통제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할지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이 저처럼 걱정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걱정 때문에 제 인생이 힘들거나 불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선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걱정이 평생 우리와 함께 가는 친구이자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이야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어떤 분은 뭐야, 걱정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준다더니 걱정을 친구라고 생각하라고? 라고 하면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는 걱정 없는 인생이 가능할까요? 지금 걱정을 해결한다고 해도 분명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걱정과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책과 강연에는 걱정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도 저도 걱정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걱정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기 주문을 외우고 노력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걱정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나고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심리학자로 유명한 다니엘 웨그너 교수가 했던 실험이 있어요. 그건 두 그룹의 참가자들 중 한 그룹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그룹은 코끼리가 아니라 다른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했던 그룹의 참가자가 코끼리를 더 많이 생각했다고 해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두뇌는 부정어를 처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지 마 라고 하면 그 대상에 더 집중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오히려 걱정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할지 집중하세요. 그러면 걱정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친구와 파트너와 같은 좋은 감정이 생기실 거예요. 걱정에 대한 인식이 바뀌셨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첫째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걱정을 글로 적어보세요. 사실 우리는 걱정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걱정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걱정을 써보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고 계시는 걱정을 모두 빠짐없이 적어보세요. 이렇게 걱정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복잡했던 기분이 훨씬 가벼워지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아니 걱정을 적은 것만으로도 어떻게 머리가 가벼워져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걱정을 글로 써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효과가 있다는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실행한 실험이에요. 시험을 치기 10분 전
본인이 지금 걱정하는 것을 글로 적게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치게 했죠. 시험 효과를 비교해 보니 걱정을 글로 쓴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점수가 더 좋게 나온 거예요. 걱정을 글로 쓰게 되면 걱정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성과도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을 안 적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둘째, 여러분이 써놓은 모든 걱정을 이번에는 분석해 보세요. 그 걱정이 지금 정말 일어날 일인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빠짐없이 적어보세요. 그러면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 당장 실행할 걱정, 지금 해봤자 의미 없는 걱정,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걱정. 그러면 의미 없는 걱정과 할 수 없는 걱정은 자연스럽게 버려지거나 받아들여지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행할 걱정만 남게 돼요. 그리고 셋째, 남은 걱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해결책을 적어보세요. 여기서 해결책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책이나 자료를 찾아보거나 돈을 주고 전문가를 고용하는 방법 등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해결책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작성된 모든 해결책을 본인의 우선순위에 맞게 조정해보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어떤 것을 먼저 할지 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언제 어떻게 실행할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 계획을 실행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걱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과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걱정에 대한 생각보다 해결책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결책을 실행하다 보면 당연히 내가 세운 해결책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세운 해결책으로 해보면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또 위와 같이 그 문제를 대한 해결책을 적어보고 계획하고 실행하면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학창시절의 시험 문제와 같이 하나 해결하면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 처음 이야기한 것과 같이 걱정과 문제는 내 인생의 친구와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신다면 여러분은 걱정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성장하는 사람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새로운 문제가 생기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그러다 보면 걱정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걱정을 지배하는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힘들었을 때 들었던 정말 좋은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소개하며 마무리할게요. 신이시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을,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에는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그 지혜가 함께하기를 응원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